로사 파크스에 관한 영감을 주는 사실들. 로사 파크스는 1955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시민권 운동가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 한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영감을 주는 여성의 기념을 위해 로사 파크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그녀는 조부모에 의해 성장했다. 로사 파크스는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고 어머니가 다른 도시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알라바마의 조부모 집에서 형인 실베스터와 함께 자랐습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셔츠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해야 했지만 후에 남편의 지원으로 1933년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7%도 안 되는 비율에 해당합니다. 3. 1943년부터 시민권 운동가로 활동했다. 로사 파크스는 1955년 버스에서의 상징적인 행동 12년 전인 1943년에 NAACP 유색인종진흥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활동적인 참가자였습니다. 1954년에는 테네시주 하이랜더 민속학교에서 사회 및 경제 정의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기 전 NAACP 지역 지부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 1955년 버스 운전사를 이전에 만났다. 파크스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날, 그녀는 그 특정 버스 운전사를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블레이크였으며 이전에 버스 탑승 시 그녀에게 무례하고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그가 1955년 12월 1일에 운전하고 있었다면 아예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그날 그녀의 발은 피곤하지 않았다. 로사 파크스의 시민 불복종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그녀가 그날 일 때문에 발이 피곤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가 피곤했던 유일한 것은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이 지쳤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그녀의 체포는 유일한 심각한 결과가 아니었다. 파크스의 체포 이후 그녀가 겪은 어려움 중 하나는 그녀의 직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와 그녀의 활동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협박 전화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함께 디트로이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7.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활동했다. 로사 파크스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위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에서의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에서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직업 기회를 교육하는 청소년 센터를 열었습니다. 8. 그녀는 자녀가 없었다. 로사 파크스와 남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살던 시대에선 독특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력과 시민권 운동 그리고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9. 시민권 운동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했다. 로사 파크스는 시민권 운동 외에도 계획적 부모우드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 계획 부모우드 협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10. 1999년에 중요한 상을 수상했다. 1999년 로사 파크스는 당시 대통령인 빌 클린턴으로부터 의회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메달은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입니다. 11. 그녀의 사후 의회에서 첫 여성으로서 존경을 받았다. 로사 파크스는 2005년 10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의회에서 첫 번째 여성으로서 존경을 받았으며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인물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2. 몇 달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념되었다. 파크스의 사망 몇 달 후 그녀의 시민권을 위한 가장 큰 투쟁의 기념일에 뉴욕시와 워싱턴 DC와 같은 주요 미국 도시에서 사람들이 운전사 뒤에 버스 좌석을 비워두어 그녀를 기념했습니다.